안녕하세요. 픽사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는 셀프 스토리를 강의하게 된 윤성혜 대표입니다. 네,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브랜드를 만들 때,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을 때, 혹은 커뮤니케이터로서 누군가와 소통을 잘하고 싶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스토리를 만드는 기법을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준 책이고요.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매튜 룬이라고 하는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에게 필독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구조가 있게 잘 설명해 주고 싶다. 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 광고를 넣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목차만 보더라도 9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9단계를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한 편의 구조가 있는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훅입니다. 누군가 낚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책의 저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미국의 한적한 도시에서 장난감 가게를 운영했대요. 그 장난감 가게 앞에 큰 인형을 놔두고 사람들이 인형을 보고 궁금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 예전에 한적한 시골에서 장난감 가게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대단하지 않을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이디어로 동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인형을 보고 궁금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것을 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 이것을 8초 안에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해도 좋고요. 혹은 어떤 특별한 숫자를 내세워서 관심을 끌어도 좋아요. 나의 외모나 의상, 그리고 나의 지인들을 들먹여서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도록 해도 좋습니다. 뉴스를 시작할 때 보면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면 뭐지? 오늘이 왜 특별했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경우 있으시죠? 뉴스 앵커가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를 시작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뉴스 앵커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것들이 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은 항상 숫자 8과 관련이 있었어요. 뭐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유적인 이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언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을 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는 이야기에서 결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인공 셜리는 겁주기 전문 선수였어요. 어린아이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면 그것으로 돈을 벌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웃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와,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다. 세상에 겁주는 무서운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웃기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어른들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들었을 때 좀 설레이는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변화의 단계를 이야기의 구조에서 먼저 말을 해주면 사람들의 감정은 설레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설레는 감정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했던 뉴스 앵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앵커가 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엥? 뭐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구미라는 도시에서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설레이고 궁금해지죠. 이렇게 설레이고 궁금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나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결말, 변화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음식을 배달시킬 때 전화로 배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찮아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핸드폰을 들고 3번의 터치만으로 음식을 배달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결과부터 말을 했죠. 이렇게 결과부터 말하는 방식, 이게 2번째 단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변화를 한 결과는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결사 스토리텔링이고 2번째는 꿈을 이루는 스토리텔링이에요. 페이스북은 꿈을 이루는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해결사 스토리텔링이겠죠. 즉,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매우 불편해 라고 하는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라면 해결사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건 아니었어. 그렇지만 어떤 제품이 등장을 해서 정말 이거라면 꿈을 이룰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꿈을 이루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해결사인지 꿈을 도와주는 코치인지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건 없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3번째 단계는 교감입니다. 교감은 이렇게 변화의 결과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기분이 설레게 했어요. 그런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교감은 진정성 있게 나누면 되는데요. 난 당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다루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앵커가 3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네, 외계인이 나타났다니 놀랐잖아요. 이렇게 놀라셨죠? 라는 멘트를 하나 하는 거예요. 교감은 사람의 마음 중에서 보통 보편적인 마음 상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편적 주제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 한번 메모하거나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2번째는 안전과 안정. 불안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그리고 편안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또는 3번째, 자유와 자발성. 나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 4번째는 권력과 책임. 이걸 하면 여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보편적 주제가 있습니다. 5번째, 즐거움과 재미. 이 앱을 사용하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6번째, 인식과 이해. 이거 문제 푸니까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잘 이해되시죠? 그런 것에 쾌감을 느끼는 주제도 있거든요. 이것 중에 무엇을 건드려주는 아이템인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번째 단계, 진심입니다. 진심은 나의 진정성으로 상대방과 교감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렌탈 업체 중에 아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속 1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긴 아예 본인들의 아픔을 드러냈어요. 저희는 항상 2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이 광고 회사의 문구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 좀 매출 좀 일으켜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진심 어린 자신의 단점, 아픔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5번째는 구조라고 나오는데, 이 구조는 5번째 단계라기보다는 이 모든 단계에 걸쳐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영웅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의 대의명분에 신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열정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주인공을 만들면 좋아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경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개인에게 다양한 영웅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려고 방송국과 본인들과 그리고 관객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의 셀프 스토리에 영웅을 잘 설정해 보세요. 영웅을 나로 설정한다면 나의 열정, 대의명분을 이 타이밍에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는 거죠. 7번째, 조연입니다. 조연은 이야기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멘토이거나 동료이거나 악당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주인공이 이 대의명분을 위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행해 나가고 있는데 도와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나의 동료, 즉 나의 팀빌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나의 악당, 나의 경쟁업체, 경쟁 제품은 무엇인지를 짧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구조대로 사업계획서를 적거나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만든다면 아주 구조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책에서는 8번째 혁신, 9번째 영감의 단계까지 말하고 있지만 혁신과 영감은 구조적인 단계라기보다 이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한 이야기여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9단계 중에 7단계의 내용대로 잘 이야기를 꾸며 나간다면 픽사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나의 셀프 스토리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좋은 스토리텔링의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을 듣고 싶으시면 2부도 클릭.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